자, 그럼 이쪽 얼굴 한 번씩만 봐주세요. 얼굴에 한 번씩 나와야 돼서. 자, 좋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맡아야 돼, 주도해야 된다고. 네네네. 그럼 토론 주제를 그 대기업이 맡아야 한다라고 해야 돼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찬반을 해야 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의 역할을 대기업 위주로 해야 돼, 대기업 주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대기업 위주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찬반.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건 반대 대기업.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대표적인 의견을 하나씩만 이렇게 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정해.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면 되고, 이제 저는 모두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써야 자,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의견 하나씩 좀 정하셨나요?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긍하면 안 돼. 수긍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되 최대한 자기 의견을 통해서 좀 반박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정보 같은 거 검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의견을 얘기할 때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한승 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토론의 진행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13학번 경영전략 수업을 듣고 있는 장순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13학번 이한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국수공부하고 있는 이형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학교를 말했지만 학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저는 23살 유수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성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네. 영상의 내용이 리스크 테이킹에 관련된 내용인데 토론을 하기 전에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 리스크 테이킹의 정의를 한번 내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하든 상관없는데 손을 들고 자기 이름을 말씀하신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쉽게 제가 생각하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한승 이런 식으로 네, 손만 드는 식으로 네, 제 생각에는 뭐 말씀하신 정의도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성공 확률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하지까지는 않은 그런 일을 주로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례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확실히 성공한 전례가 없어야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 의견에 덧붙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남들이 좀 시도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이나 도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모하지도 않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은 어느 정도의 위험 수단을 가지고 그 위험성에 극복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투자 가치나 그런 이익적인 쪽이 되게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우선 같은 방식으로 뭐 성공한 전례가 없고 가능성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으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서 성공을 했을 때 정말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리스크 테이킹의 정의를 내려봤고 그 다음에 오늘의 토론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대기업 위주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지원 혹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토론에 대해서 한 분씩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주도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역할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기업의 주도로 시작되어야 중소기업이 이끌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 의해서 대기업이 이끌어 나가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1분 동안 잠시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찬성부터 한 명씩, 찬성 한 명, 반대 한 명, 찬성 반대 한 명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씨 혹시 지금 영상이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 한번 가능하십니까? 혹시나 영상이 찍히지 않고 있으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1분 뒤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품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아침에 나오느라 네. 원래 자고 있을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왜 이 시간에 부른 네. 40초 남았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네. 지금 그 의견을 한 분씩 말씀하실 텐데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그냥 피력하는 거지 상대방의 의견을 반론하는 자리는 네, 반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네. 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종이가 더 필요하시면 여기 엄청 잘 안 써서 여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오시는데 뭐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너무 힘들었지.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학교까지 오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비는 어떻게 해요? 주차비는 저희가 따로 지원은 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합니다. 뭐 주차비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17만 원. 17만 원. 교통비 8만 원 나왔는데. 정도 8만 원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스스로 정산 처리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모자란 수면에 대한 그 가치가 5만 원 정도. 손해배상 좀. 네, 뭐 5만 원. 저도 수면 네, 죽으면 평생 주무실 건데, 네, 평생 주무시도록 하시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어느 정도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풀어주고 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교수님이 안 좋게 생각할 일이 없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의견대로 잘 자리를 앉아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토론 주제 대기업 위주로 리스크 테이킹의 지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에 찬성 즉 의견부터 한 명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아무래도 낙수 효과라는 제도를 채택했고, 그에 따라서 기업 문화가 형성됐고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잡혀 있으므로 좀 뭔가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항상 옛날에는 뭐 작은 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다른 좀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된다고 그것 자체도 인식이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낙수 효과를 고려해서 대기업이 주도해야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성장 방향을 보면 이 낙수 효과를 어떻게 이뤄냈냐 하면은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 이 방법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나라도 이미 모방할 만한 그런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했던 낙수 효과를 또 똑같은 식으로 여기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말씀해 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부의 지원이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집중이 된다면 과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으로 대기업에 있는 그 엄청난 인재들의 역량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스타트업들의 사람들의 책임감의 비중이 누가 더 클까? 그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만약에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좀 낭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 지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이 역할은 스타트업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스타트업이란 리스크 테이킹을 전제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뭐 안정적인 그런 사업이 있지만 그 스타트업은 그러한 사업의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역할은 리스크 테이커의 역할은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잠시만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네, 찬성 측 의견 김승철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할 때 낙수 효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낙수 효과에 따라서 기업 문화가 형성됐고 사람들의 인식도 잡혀왔다. 무언가를 이끌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뭐 옛날에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젊은 청년 기업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 자체도 올드하다고 생각을 한다.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그리고 이 의견에 반대측에 있는 이한승님은 낙수 효과 자체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성장 방향을 보면 다른 선진국의 방법을 모방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벤치마킹을 한 대상이 부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뤄냈던 낙수 효과를 똑같이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고, 그 찬성 측 수고님께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집중이 된다면 어느 정도 낭비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역량으로 대기업 인재 역량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에 반대측 형도님께서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역할은 스타트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은 리스크 테이킹을 전제로 설립된 회사이고 별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대기업은 안정적인 그런 사업 수단이 있고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그런 사업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시간을 2분 드릴 테니까 서로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이 의견에 어떤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토의를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정보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막 이유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맞는 말이 네, 것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자체에서 어떤 결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네, 10초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네, 시간 종료됐고요. 자, 지금부터는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반대 측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기업이 주도할 수 없는 이유 이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스타트업 위주로 스타트업 아니면 그러니까 대기업 외의 다른 형태의 회사들이 주도해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 책임감이나 역량 이 차이가 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걸 전제했을 때 오히려 그 사항은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주도할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규모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 많은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고 주주들, 채권자, 아니면 임직원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책임감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은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힘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 말씀하겠습니다. 그 반대 측 의견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는 만약 대기업이 이러한 거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같은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그룹이 과연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지금과 같은 IT 계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회사를 보면은 그 회사 또한 지금 리스크 테이킹에 거의 완전하게 가깝다고 보는 일들만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또한 이러한 그런 그 감수성을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수성을 생각하면서도 발전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발전이 있어야 그 자신의 회사가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계속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감수를 하면서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 분야 1위인 포드에서도 지금 딱 5년 내에 내연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자동차를
모두 버리고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라고 이미 말을 해가지고 이미 그런 포드 정도의 대기업에서도 지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굳이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에서 리스크 테이킹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면서 그들 각자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아니 되게 뭐 중소기업에서는 아이디어를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겠고 대기업에서는 뭐 자본이나 인력 풀이나 아무래도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상생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대기업이 앞으로도 쭉 대기업이 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뭐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가 주제에 맞게 그렇다면 리스크 테이킹을 주도적으로 누가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이지 뭐 하지 말라 누구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냐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에게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낙수 효과로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혹은 기업 문화가 발전했다는 사실이 꼭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스타트업 주도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올드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낙수 효과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더 약간은 올드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대기업이냐 둘 중 하나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제 주도적인 것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방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현재로서는 대기업을 저희 나라에서는 좀 더 심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아예 짓누르는 현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소기업을 해서 중소기업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좀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누가 하고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잡냐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좀 가져오면은 지금 어느 기업에서도 다 그 스타트업을 다 매매하고 있잖아요. 인수합병이라는 과정 하에서 어쨌든 그만한 값을 치워주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축구 선수를 키우는 게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막 수십 명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그 어린 소녀들한테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이고 대부분의 99%의 스타트업은 실패하니까 오히려 이 99%
10%의 스타트업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대기업에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론을 하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그 아까 유소년 뭐 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인수합병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그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하는 것 마냥 이렇게 그렇게 포장을 한 것이지 그 처음에 시작은 스타트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식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안에 가지고 오는 것은 대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고 완전히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다시 의견을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을 치워야지. 수업시 죄송한데 잘 찍히고 있는지.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지금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엄청 컸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과 좀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법이 왜 더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하는 리스크 테이킹이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가치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이 더 가치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시간 축하한 거 같았는데 앞으로 안 꺼지겠지?